김성근 감독의 불꽃 파이터즈가 이종범 감독의 최강 몬스터즈를 완전히 압도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전략, 집중력, 실행력 모든 면에서 클래스 차이를 보인 경기였다. 최강 몬스터즈가 자랑하던 화려한 타선은 철저히 무력화됐고 마운드는 끝내 무너졌다. 김성근은 또 한 번 야구는 숫자보다 본질이라는 걸 증명해냈다. 불꽃 파이터즈는 경기 초반부터 배팅 오더의 짜임새와 투수 운용에서 전술적 우위를 보였다. 1회부터 번트를 활용한 진로 작전, 과감한 주루 플레이, 선제 득점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반면 몬스터즈는 1회 말 무사일, 2루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이후 결정적 상황마다 병살타와 삼진으로 흐름을 놓쳤다. 김성근 감독은 특유의 투수 교체 타이밍과 상대 심리를 역이용한 수비 시프트로 몬스터즈 타자들의 공격 루틴을 완전히 흔들었다. 이종범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너무 정직하게 야구를 했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예측 가능한 타순과 전술로 인해 김성근의 정교한 분석 대상이 되었고 이는 철저한 결과로 이어졌다. 불꽃 파이터즈는 좌우 스플릿 데이터를 기반으로 좌타자에게는 인코스 커터, 우타자에게는 바깥쪽 체인지업을 반복하며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했다.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 계획도 명확했고 불펜도 구간별 역할을 정해두어 혼란이 없었다. 반면 최강 몬스터즈는 핵심 투수들의 체력 관리 실패와 갑작스러운 볼넷 남발로 흐름을 내줬다. 특히 5회와 7회 실점 장면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이종범 감독은 수비 오류에 대해 기본기 부족을 언급했지만 그 말은 곧 준비가 부족했다는 자인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김성근 감독은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지도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팀 내 비주류로 평가받던 외야수가 3안타 경기를 기록하고 대타 작전이 정확히 적중하는 등 조직력의 힘을 증명했다. 단순한 스타 의존이 아닌 전체 구성원의 조화를 우선시한 점이 승리의 열쇠였다. 또한 불꽃 파이터즈는 경기 전부터 전술 미팅을 3차례 이상 반복하며 시뮬레이션 수준의 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강 몬스터즈는 시즌 초반부터 화끈한 공격 야구를 표방하며 높은 장타율을 자랑해왔다. 하지만 불꽃 파이터즈는 이들의 장타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수비 시프트와 구종 조합을 치밀하게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몬스터즈는 장타 대신 잦은 뜬 공과 병살타에 발이 묶였고 공격 흐름이 끊어졌다. 중심 타선은 4타수 무안타에 그쳤고 출루율은 경기 평균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이 경기에서 드러난 두 감독의 클래스 차이는 단순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김성근은 실전을 통한 수만 건의 데이터와 심리 전술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꺼낼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반면 이종범은 현역 시절의 감각과 선수 중심의 접근은 뛰어나지만 전술적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상대 불펜 투수에 대한 분석 부족, 기습 번트에 대한 수비 포지션 미정비 등 기본적인 준비 부족이 뚜렷했다. 경기 후 팬들 사이에서도 기건 감독 싸움이었다. 감독의 디테일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불꽃 파이터즈는 경기 중 한 번의 작전 실패 없이 모든 상황을 매끄럽게 소화했으며 벤치와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완벽에 가까웠다. 벤치의 사인은 정교했고 선수들은 당황하지 않고 작전을 실행했다. 이는 김성근 감독 특유의 반복 훈련과 숙련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다.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는 선수들의 정신력이었다. 불꽃 파이터즈는 경기 후반까지도 투수와 야수 간의 호흡이 살아있었고 한 점 한 점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났다. 반면 몬스터즈는 실점 이후 무기력한 표정을 보였고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마다 볼넷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김성근 감독은 체력보다 중요한 건 집중력이고
집중력은 준비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승리는 기술과 정신력, 전략 세 가지 축의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다. 불꽃 파이터즈는 상대보다 타율이 낮았지만 득점권 집중력은 월등히 높았다. 1-4-2루 무득점이었던 상황에서 3구째 슬라이더를 노리고 타격해 적시타를 만드는 장면은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이다. 김성근은 모든 투수의 루틴, 포수의 쌓인 위치, 심판의 존 특성까지 고려해 작전을 짜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차이가 결국 최강 몬스터즈의 자만을 무너뜨린 것이다. 경기 전부터 우리는 공격력이 강하다는 자신감은 현실 앞에 무너졌고 김성근의 체계적 야구는 그것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했다. 경기 후 이종범 감독은 환패였다고 인정하며 선수들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장의 무게감과 리더의 책임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불꽃 파이터즈의 승리는 단순한 경기력의 우위가 아닌 총체적 야구 철학의 차이를 보여준 사례였다. 클래스는 경기에서 드러나고 그 차이는 준비와 전략, 디테일에서 갈린다. 김성근 감독은 자신이 왜 아직도 살아있는 야구 교과서로 불리는지를 증명했고 불꽃 파이터즈는 단지 좋은 팀이 아닌 강팀이 되었다. 최강이라는 이름만으로 이길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야구는 사람 싸움기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 2. 이미주. 이별 고백. 난 늘 먼저 차요. 끝까지 사랑해서 날 질려해. 지난 4일 방송된 KBS 조이 G10세기 히트송에서는 난 슬플 때 춤을 춰 히트송을 주제로 신나는 음악과 충격적인 가사를 함께 가진 히트곡들을 소개했다. 이날 이별의 아픔을 담은 US의 지금 이대로 1995와 실연당한 소녀가 달에게 한탄하는 내용이라는 보아의 노우일이 각각 순위권을 차지했다. 가사를 본 김희철이 원하지 않는데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진 적 있냐고 묻자 이미주는 너무 많지 않나 라며 나는 거의 차인다. 먼저 이야기 안 한다. 사랑을 끝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날 좀 질려한다고 답했다. 영턱스 클럽의 질투 1997가 순위에 오르자 이미주가 김희철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미주는 질투를 안 하는 편이냐고 물었고 김희철은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었다. 왜 질투 안 하느냐고 라고 답했다. 이어 이미주는 너무 질투 없는 사람 만나보니까 질투 있는 사람이 좋다며 그런데 말 잘해야 하는 게 방송에서 질투 있는 사람 좋아해 이렇게 하면 질투를 엄청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희철은 혹시 누가 보고 있냐고 장난을 치며 유쾌한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 외에도 연인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이가 소갈이하는 내용의 노래, 실제 친구의 이별 이야기가 담겼다는 노래 등이 순위권에 오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실은 진짜 떠날 수 있는 사람인 거다. 사랑이 질려. 이미주가 질려. 김희철을 혼내는 여성은 어떤 분일까 등 유쾌한 반응을 이어갔다.